2026년의 화려한 도심 야경.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간다. 빗소리가 들리고 멀리 KFC 간판이 깜빡거린다. 배경음악은 아주 낮고 무거운 첼로 선율이 심장을 긁듯 연주된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혹시 무거운 어깨를 이끌고 집에 들어와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나요? 아, 내 인생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룬 건 없고 빚만 남았는데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반환점을 돌 때쯤 지독한 성장통을 앓습니다. 20대의 패기는 사라지고 남은 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두려움뿐이죠. 실패자라는 낙인이 가슴에 새겨진 것 같은 통증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그를 KFC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흰 양복에 나비 넥타이, 그리고 저 푸근하고 인자한 미소. 하지만 여러분, 저 미소가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씹어 삼켜야 했던 피눈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 온화한 얼굴 뒤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처절한 밤의 절규와 1900번이나 세상으로부터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문전박대당했던 노인의 꺾이지 않는 투쟁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위인전이 아닙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늙고 병든 몸으로 벼랑 끝에 섰던 한 남자의 절멸과 부활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지금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당신에게 이 늙은 남자의 눈물이 가장 뜨거운 용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제일 막 저주받은 소년, 실패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1890년대 거친 농장의 흑백 영상, 흑투성이 손으로 감자를 깎는 소년, 배경음악에 바람소리가 섞인다. 1890년 미국 인디애나주 할랜드 샌더스의 인생은 시작부터 가혹했습니다. 6살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6살 소년이 가장 먼저 배운 것은 슬픔이 아니라 허기와 노동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공장에 나가야 했고 그는 갓난아기 동생들을 돌보며 감자를 깎고 빵을 구워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유치원에서 재롱을 떨 나이에 그는 이미 불 앞에서 뜨거운 증기를 견디며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늘 칼에 베인 상처와 밀가루 도구로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매질 소리와 비명, 12살 소년이 어둠 속으로 도망치는 뒷모습. 12살 어머니가 재혼했지만 그것은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의부서버지는 샌더스를 짐승처럼 미워했습니다. 이유 없는 발길질과 욕설이 일상이었죠. 너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라는 저주 섞인 말을 들으며 소년은 견디다 못해 가출을 감행합니다. 그때부터 샌더스의 인생은 떠돌이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학교는 중퇴했습니다. 가방끈 짧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몸을 파는 노동뿐이었습니다. 농장 머슴으로 들어가 소똥을 치우고 마구간에서 잠을 잤습니다. 추운 겨울 얇은 이불조차 없어 가축들의 체온에 의지해 밤을 버텼습니다. 해고 통지서, 낡은 보험 가방, 법전이 찢겨나가는 이미지. 그는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철도 노동자로 일할 때는 석탄을 나르다 폐가 망가질 뻔했고 보험 영업을 할 때는 하루 20시간을 걸어 다녔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지독하게도 그를 놔주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비극 철도원에서 일할 때는 사소한 시비 끝에 해고당했습니다. 두 번째 비극 변호사가 되겠다고 독학으로 법전을 통째로 외워 법정에 섰지만 욱하는 성격을 참지 못해 의뢰인과 주먹다짐을 벌였고 단 한 번의 실수로 법률가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세 번째 비극 타이어 회사를 차렸을 때는 대기업의 횡포에 밀려 전 재산을 날리고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그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한 건 가족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아들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고 피눈물을 흘리는 그에게 아내는 말했습니다. 당신처럼 앞날이 캄캄한 남자와는 더 이상 못 살겠어. 아내는 딸을 데리고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직업도 돈도 가족마저 잃은 남자. 그때 그의 나이가 40대였습니다. 그는 매일 밤
술잔에 눈물을 섞어 마시며 자신을 저주했습니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왜 나만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제2막 신이 내린 최후의 형벌 1950년대의 도로 풍경, 번창하던 식당이 텅 비어가는 모습, 경매 팻말이 쾅 하고 박힌다. 음악이 고조되며 비장미가 흐른다. 내레이터 40대 후반, 신이 그에게 처음으로 기회를 주는 듯 했습니다. 켄터키주 코빈의 주유소 한 구석에서 시작한 샌더스 카페. 닭요리 맛이 기가 막히다는 소문이 났고 사람들은 줄을 섰습니다. 140석 규모로 확장했고 주지사에게 커넬 대령 칭호도 받았습니다. 나이 50이 넘어 드디어 인생의 봄날이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 초년 고생은 다 액땜이었어. 이제야 내 노후는 평안하겠구나. 그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폭풍 전야의 고요였습니다. 거대한 고속도로 공사 현장, 정부에서 식당 앞으로 지나가던 국도를 폐쇄하고 새로운 고속도로를 뚫어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식당은 외딴섬이 되었습니다. 손님은 뚝 끊겼고 매출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는 전 재산을 쏟아부어 버텼지만 결과는 파산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식당도 모텔도 꿈도 모두 헐값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채권자들에게 빚을 다 갚고 나니 그의 손에 남은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금방이라도 숨이 멎을 것 같은 낡은 포드 자동차 한 대, 그리고 우체통에 꽂혀있던 첫 번째 사회보장연금 수표 105달러. 화면 어두운 밤, 나무 아래 주저앉아 흐느끼는 노인. 105달러 수표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그때 그의 나이 65세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은퇴해서 손주들의 재롱을 봐야 할 나이에 통장 잔고 14만 원짜리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65세 노인을 써주겠습니까? 그는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그는 집 뒤뜰 커다란 나무 아래 주저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유서를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실패자다. 65년을 죽도록 살았는데 남은 건 105달러 뿐이다. 나는 세상의 짐만 될 뿐이다. 이제 여기서 끝내자. 그는 울면서 자신의 비참한 인생을 저주하며 유서를 써내려갔습니다. 눈물이 종이를 적셔 글씨가 번졌습니다. 그런데 유서를 쓰던 그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죽으려고 마음먹고 나니 갑자기 가슴 밑바닥에서 미친 듯한 억울함이 솟구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데? 이대로 죽기는 너무 억울하다. 그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빛났던 순간이 있었나? 떠오르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달 요리를 먹으며 행복해하던 표정. 그래, 나는 요리를 잘해. 내 닭튀김 맛만큼은 내가 알아. 그는 썼던 유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대신 펜을 다시 꽉 쥐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내 닭튀김 비법을 팔아보자.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를 돌려세운 건 거창한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아주 작은 재능 하나에 대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습니다. 제3막 1009번의 거절, 3년의 노숙, 투쟁, 눈보라를 뚫고 달리는 낡은 차, 식당 문을 열 때마다 쫓겨나는 장면의 반복. 숫자가 1, 10, 100 빠르게 올라간다. 그는 낡은 포드차 뒷좌석에 압력솥 하나와 11가지 비법 가루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길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무모하고도 위대한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방식은 처절했습니다. 길가 식당에 들어가 주인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제 비법으로 닭을 튀기게 해주십시오. 맛이 좋아서 팔리면 한 조각당 5센트의 로열티만 주십시오. 당시 사람들에겐 미친 노인의 헛소리로 들렸습니다. 이봐 영감님, 거울 좀 보쇼. 그 나이에 잡상인 짓이나 하고 당장 안 나가? 어디서 사기꾼 같은 게 들어와서 재수없게 소금을 뿌려. 화면 차 안에서 웅크려 자는 노인, 차창 밖으로 성애가 낀 모습. 그는 여관비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주유소 주차장 차 안에서 웅크리고 잠을 잤습니다. 여름에는 차 안이 찜통이었고
겨울에는 발가락이 얼어붙는 추위와 싸웠습니다. 배가 고프면 샘플용 닭 조각을 씹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침이면 주유소 공용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빗으로 하얗게 센 머리를 단정하게 넘겼습니다. 구겨진 하얀 양복을 탁탁 털어입고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할랜드, 넌 할 수 있어.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여러분, 자존심이 얼마나 난도질 당했을까요? 자식벌 되는 젊은 사장들에게 굽신거리고 꺼져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의 심장은 찢겨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하면 차에 돌아와 지도 위에 X표를 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을로 엑셀을 밟았습니다. 화면에 거대한 1009번, 천하고도 9번입니다. 보통 사람은 10번 거절당하면 세상을 의심하고 50번 거절당하면 포기하고 100번 거절당하면 절망합니다. 하지만 그는 1000번이 넘도록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거절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수업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010번째, 유타주의 한 식당 주인이 그의 치킨을 맛보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맛은 처음입니다. 좋소, 계약합시다. 그때 그의 나이 68세 1009번의 피눈물을 쏟아낸 끝에 드디어 기적이 문을 연 것입니다. 제3학 인생지사 세옹지마, 당신의 반전은 지금부터.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KFC 매장. 90세의 나이에도 열정적으로 일하는 샌더스의 실제 영상 웅장한 그 후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입니다. KFC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10년 만에 전 세계 600개가 넘는 매장이 생겼습니다. 그는 74세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90세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흰 양복을 입고 전 세계를 돌았습니다. 그는 만년의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은퇴한다는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녹슬어 사라지기보다는 다 닳아 없어진 후에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보십시오. 샌더스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20대? 30대? 아닙니다. 그의 진짜 인생은 하얗게 센 머리와 깊은 주름을 가진 68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40대의 실패에 주저앉았다면, 65세의 파산 앞에서 나무에 목을 맸다면, 1000번째 거절에서 난 너무 늙었어라며 포기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위대한 미소를 결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밤 유서 대신 계획표를 쓰십시오. 사랑하는 40대, 50대 여러분, 지금 인생의 바닥에 서 계신가요? 세상이 나만 거절하는 것 같은 패배감에 젖어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당신은 아직 65세도 되지 않았습니다. 설령 65세라 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샌더스는 바로 그 나이에 시작했습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입니다. 오늘 당신이 흘리는 그 눈물은 패배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훗날 당신의 성공 이야기를 더 뜨겁게 만들어줄 양념일 뿐입니다. 1009번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1010번째 일어나면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제발 스스로에게 늦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전성기는 아직 포장도 뜯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포기라는 유서 대신 새로운 계획표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위대한 반전 인생을 저 인생지사 세옹지마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